언니가 알기 쉽게 건축물 대장 껴보고 용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라본 언니와 부동산 할래. 노라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부동산의 기초상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용적률은 뭐고 건폐율은 뭐야? 이렇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놀부 언니가 알기 쉽게 그리고 외울 수 있는 것만 외워도 되거든요.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것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고고싱! 건폐율은 말 그대로 대지 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비율, 소위 말해서 건물에 대한 바닥 면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건폐율이라고 하고요. 용적률은 바닥에 건물을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의 비율. 이해하기 편하게 하려면 건폐율은 수평, 건물의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폐율이 높다라고 했을 땐 바닥 면적에 대해서 내가 지을 수 있는 비율이 넓다. 용적률은 건물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이 높으면 층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럼 건폐율의 계산법, 용적률의 계산법을 알아볼게요. 건폐율은 건물 면적 나누기 대지 면적 곱하기 100은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은 사용할 용에 쌓을 적자를 써서 용적률이라고 그러거든요. 연면적. 여기서 연면적은 도대체 뭐예요? 이을 연자를 써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층에 50평을 졌어. 그게 4층이야. 그러면 5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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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평 4층이 합쳐져서 그 건물의 연면적은 200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을 계산하시면 용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용적률 산정이 뭐야? 건축물 대장에 보면 용적률 산정 시의 계산법이 또 틀려요. 용적률 산정 시에는 지하주차장, 대지 면적부터 올라간 게 용적률이라고 했잖아요. 지하층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지 면적 밑으로 지하층이 1층이 있든 2층이 있으면 그 지층은 용적률 산정 시에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필로티 주차장. 필로티 주차장이 뭐냐면 다가구 주택들 같은 거 보면 1층에 기둥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을 필로티 주차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용적률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에 보셨을 때 전체적인 연면적과 용적률 산정 시의 연면적이 틀린 거예요. 건축물 대장 한 번씩 껴보고 본인들이 하나씩 해보시면 귀에 쏙쏙 들어오실 겁니다.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용어를 모르는 분들도 있다라고 해서 우리 부활모 친구들에게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짤 시간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대지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 간단하게 집 지을 수 있는 토지다. 면적은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필지의 수면평행 넓이 이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면적은 넓이다. 대지 면적은 집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다. 간단하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건폐율이 도대체 뭘까요? 건폐율 여태까지 주구장창 설명드렸어요. 대지 면적 설명드렸죠. 집을 지을 수 있는 넓이, 이게 땅. 건폐율,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은 수평.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땅이 있어. 땅이 있는데 100제곱미터다. 건폐율이 50%야. 그럼 난 50제곱미터만 지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건폐율이에요. 건폐율은 용도 지역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건 공식처럼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 외운 거를 이제 나중에 공부상에 있는 계산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의 비율. 그러니까 넓이, 내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넓이에 대한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 쌓는 거야. 그러니까 층수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층수. 용적률은 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 비율. 근데 여기서 연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그랬어요. 아까 50제곱미터면 3개층이면 이게 지금 150제곱미터죠. 바로 이게 연면적이다.
용적률이 높다. 건물을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냐. 쌓는다는 수직계 개념인 거예요. 건폐율이 높다. 얼마만큼 땅을 넓게 사용할 수 있는지의 비율. 수평적인 비율. 이해하셨죠? 연면적 모나 이을연이에요. 각 층을 이어준 면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 쌓는다. 사용할 용자에 쌓을 적자. 용적. 얼마만큼 쌓을 수 있는 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이 높으면 층수가 높다. 건폐율이 높으면 넓이가 넓다. 자, 건폐율 이해하셨고 용적률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용적률 뭐라 그랬어요? 건축물 총 면적에 대한 비율. 쌓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쌓는다고. 이 바닥 평수, 바닥 면적을 다 더하면 연면적이라고 그랬어요. 요걸 다 더하면 1, 2, 3, 4층 바닥 면적을 다 더했어. 그게 뭐? 연면적. 연면적 나누기 대지면적 곱하기 100은 자 여기서 예를 들었어요.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야. 대지면적이 200이면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100제곱미터씩 밖에 건물의 바닥을 지을 수밖에 없죠. 이 바닥이 4개야. 그러면 연면적은 4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럼 이 공식에 넣어볼게요. 400제곱미터 넣었어요. 대지면적 몇이라고 했어요? 200제곱미터 넣었어요. 그러면 2가 나오죠? 2 곱하기 100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200%. 여기 이해가 되셨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산정용 연면적이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연면적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의 값이 있어요. 우리가 연면적 계산하는 용법에. 이건 사실 실생활에 쓰는 것보다 공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언니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공부상 건축물 열람도를 이제 볼 건데요. 그걸 보면은 조금 이해가 편한데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가자는 건 지하층이 제외라고 돼 있죠. 우리가 전체로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이 지하층이 제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산종용 연면적에는 이 연면적 200%를 계산할 때는 이 지하층이 제외가 돼요. 자,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실생활처럼 보여드리겠어요. 이게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계산기를 열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운 걸 적용하는 거예요. 계산처럼 해보는 거예요. 자, 대지 면적 나오죠. 우리가 배운 용어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지 면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대지 면적의 건폐율부터 계산해 볼게요. 건폐율이 얘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그랬어. 아까 건폐율이 몇 프로까지 지을 수 있어? 80%. 이제 건폐율을 계산하는 거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계산기 손에 쥐셨죠? 들어갑니다. 건축 면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고 했어. 넓이야 넓이. 109.62 나누기 149 곱하기 100. 그러면 73.5704가 나와요. 이게 왜 나왔는지 이젠 알 수 있겠죠? 1 나누기 2 곱하기 100은 뭐야? 건폐율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용적률은 여기서도 용적률이 봐요. 일반 상업지역 몇 프로라고 그랬어? 1300%라고 그랬어. 그럼 연면적은 이 층수의 바닥 면적의 합계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면 그게 나와요.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나와요. 그래서 값이 틀리죠. 왜 값이 틀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일반적으로는 이 값이 똑같은 게 많아요. 왜? 지하층이나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선 거의 연면적하고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여기서 봐요. 이제 연면적을 우선 계산해 볼게. 연면적은 더해. 여기서 또 이것도 알아야 돼. 다가구 주택은 3층 이상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무소를 집어넣었죠. 이게 5층짜리 건물이지만 다가구 주택은 3층만 해당되고 사무소와 주차장으로 해서 5층이 된 건데 주차장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주차장이 다 제외되는 건 아니고요. 필로티형 주차장이에요. 1층에 필로티만 있는 주차장들 있죠. 요거는 연면적에서 제외가 돼요. 원래 사실 이걸 다 더하면 연면적이어야 되거든요. 연면적이어야 되는데 주차장 빠졌어요. 요거를 4개를 더한 요 합이 438.48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상을 더했어. 그리고 지하를 더했어. 이 다 더한 값이 연면적이에요. 그런데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이 값이 틀리죠. 값이 틀린 건 바로 제일 중요한 지하 부분은 빠지는 거죠. 제외가 되는 거예요. 이 값에서. 표시해 볼게요. 요거 계산할 때는 뭐가 빠져? 지하가.
근데 전체 연면적에서는 지하는 포함이야. 그런데 주차장이 필로티형일 때는 전체 연면적에서도 빠지고 용적률, 산적용 연면적에서도 빠진다. 하지만 지하는 전체 연면적엔 포함되고 용적률, 산적용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실생활로 이렇게 건축물 열람을 보면 이 공부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딱 들어오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건 5층이고 사무실까지 있는 건물이야. 그러면은 이거는 공동주택이요, 집합 건물이요.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화면을 만들어 드리지만 전체 비율의 주택 부분이 크죠. 그럼 뭐예요? 단독주택. 아무리 상가가 있어도 단독주택이다. 주택 부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용적률 계산을 할 때 보시면 산적용 연면적 이거를 3번이라고 할게요. 3 나누기 2 대지 면적 그리고 곱하기 100 하면 308.94%. 자, 이해되셨나요?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건폐율이 뭐요? 용적률이 뭐요? 물어보셨던 분들 많으셨죠? 오늘 영상 쉽고 알차게 만들어 드리려고 많이 노력했는데요. 부동산 알지 못하는 부알못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 좋은 영상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함께하고 있거든요. 다음 영상은 용도 지역에 맞는 용적률과 건폐율을 설명해 드릴 건데요.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자 되자!